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다솜입니다. 충훈 씨 혹시 네. 얼죽고, 꾸안꾸, 네. 기담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인 건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요. 올해 유행하는 신조어라고 하더라고요. 이 줄임말을 넘어서 새로운 신조어들이 많이 탄생이 되고 있는데 네. 이런 글이나 말을 들어보면 내가 제대로 언어 소통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좀 되기도 해요. 그렇죠. 사실 이런 글을 SNS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분별하게 줄임말이나 신조어, 또 외래어가 사용되는 건 좀 주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우리 대화를 굉장히 불편하게 듣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네. 오늘 만나볼 우리말 지킴이 숨의 정혜인 대표죠. 네, 맞습니다. 이분을 잠깐만 소개해드리자면요. 걸어다니는 국어사전이라는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네. 별명만 들어도 어떤 분인지 감이 딱 오는데 그렇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말 지킴이 숨으로 활동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건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우리말 지킴이 숨은 우리말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말을 바르게 쓰고 또 외래어 요즘 너무 심각하죠. 그래서 우리말을 쓰자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 단체를 이루고 있는데 보통 어떤 분들인가요? 뭐 국어 교사실 것 같기도 하고 예상을 해보면 네. 그런 분들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낮에 모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은 안 계시고요. 네. 퇴직하신 작가님 계시고 또 책방지기 계시고 또 프리랜서로 활동하신 아나운서님 계시고요. 네. 전업주부 음, 또 진로 강사 선생님 네. 이렇게 모여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지금 대표님도 예전에 선생님이셨거나 뭐 그런 어떤 게 있는 건가요? 국어에 관련된 네. 업을 업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맡으셨나요? 드는데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국문학을 전공했거나 뭐 전직 국어교사였다는 소문도 나고 그랬는데 그냥 저는 이과 출신이고요. 아, 네. 그래요. 평범한 주부였다가 교정 일을 하면서 우리말에 또 관심을 갖게 돼서 지킴이 활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놀라셨죠? 이과 출신이시고. 네, 굉장히 네. 의외이긴 하네요. 그런데 평범한 주부의 삶을 사시다가 어떤 계기로 우리말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건가요? 우리말은 원래 제가 어려서부터 동화책 잘 읽고 글자에 관심이 많았는데 예. 문학상의 수필로 당선이 돼서 네. 그 수상자들 모임인 맥심문학회 활동을 하는데 예. 거기 한 선배님이 제가 모르는 순 우리말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다음에 네네. 카페를 운영하셔서 순 우리말을 올리고 잘못 쓰고 있는 글자들 이런 걸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맞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게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런 게 있었죠. 그리고 제가 몰랐던 순 우리말이 정말 예쁜 말들도 많고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됐죠. 그래서 그 선배보다 제가 더 잘하죠 지금. 아, 그래요? 네. 청출 어람이 됐습니까? 그러네요. 이 네. 관심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네. 이제 또 한우물을 파게 됐고 네. 이제는 우리말 지킴이 숨으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그 인터넷 채팅창에서도 우리말 교정을 하거나 바른말을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계신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튼 틀린 글자만 보면 견딜 수가 없는 이런 그래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 아주 오래됐는데 네. 세이클럽 혹시 아세요? 예. 들어올 아주 예, 15년 전 정도. 네. 그런 데서 음악 방송을 하고 그랬거든요. 저도 네. 음악 방송을 했었고 방송하면서 사람들이 채팅을 하잖아요. 네. 그때 글자가 틀리면 제가 써요. 그 틀린 글자를 바르게 써줘요. 네네. 저 사람이 저렇게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걸 고쳐주고 또 제가 방송을 하면서 방 제목을 써놓고 네. 채팅 영어 금지라고 써놔요. 네. 그때 지금은 좀 촌스럽지만 네. 반가 하이루. 하이루 그랬어 그랬어요 이런 걸 쓰는 걸 제가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시부모님한테도 반가 이러냐고 그런 얘기도 하고 일단 채팅 용어를 제 방에서는 못 쓰게 했죠.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고 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아무튼 쫓아냈어요, 방에서. 굉장히 좀 그래서 그때도 장난이 있으시네요. 전직 국어 선생님이었다는 소문이 그때도 났었고 뭐 해직 교사인데 뭐 교도소도 갔다 왔다더라 뭐 워낙 그런 정도로 지금도 저한테 문자, 카톡 이런 거 틀리게 오면 네. 답을 보내요. 꼭. 교정을 해주시는군요. 네. 그래서 저한테 문자 보낼 때 좀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이게 고민이 고민을 돼서 해보고. 쉬운 말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선생님 내일 봬요. 봬요를 많이 틀리거든요. 그게 고민이 되면 내일 만나요 이렇게 쓴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네. 그렇게 사람들이 쓸 때 약간 고민하는 그 정도로도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한 분은 보낼 때마다 제가 항상 보내니까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오, 네. 거기에서 이제 보람을 많이 느끼시나 봐요. 그렇죠. 네. 그 대표님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네, 주변 사람들이 많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죠. 이 사람하고 친해져야 되나 하는 고민도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좋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아, 공부 된다고 좋아하는 분들 네. 많고. 그러면 뭐 전직 국어교사 출신이다 이런 소문도 있고 뭐 네. 국문과를 나왔을 것이다 네. 이런 추측이 많지만 이과 출신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말 공부를 스스로 하시는 편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많이 물어보거든요. 네. 저는 특별히 어떤 책을 사서 공부를 했다든가 이런 건 없고 사전, 네. 그러니까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네. 온라인 가나다가 있어요. 음. 사람들이 질문을 올리거든요. 네네. 그거를 쭉 봐요. 시간이 될 때마다. 그럼 제가 잘못 쓰고 있는 말들, 잘 몰랐던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되죠. 그거를 정말 책을 보고 네. 공부한다기보다는 정말 교과서적인 사전으로 네. 네, 스스로 계속해서 정말 오랜 시간이 좀 걸리셨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공부한 지 한 공부하는 10년? 데까지는.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는 교정, 교회를 담당하는 업이 되신 거잖아요. 그런데 쉽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이 일을 하는데 뭐 가장 큰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려움은 오랜 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 되니까 어깨가 아파서 치료를 받은 적도 있고 예. 눈이 힘들죠. 피곤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여유를 주지 않고 항상 급하다고 원고를 줘요. 그러면 뭐 잠을 한숨도 안 자고 할 때도 있고 거의 새벽 2, 3시 어제도 그저께도 아이고. 정말 이거 녹화 이거 하지 말 걸 고민을 엄청 했어요. 어제도.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로 어떤 책들을 교정을 하시나요? 제가 고정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는 전주시청에서 발간하는 시정 홍보지 네. 전주다움 그리고 여행 매거진 스토리제이가 있고요. 네. 또 도교육청 소식지도 제가 하고 있고 전북대병원 홍보책자 이런 것들을 매월 아니면 격월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소설, 자서전, 논문 온갖 것들을 와. 다 하죠.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 하시는 네. 것 같네요.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네.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건 맞는 말 같았는데 잘못됐어? 하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자주 틀리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대가도 바라지 말고 할 때 네. 대가를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네네. 대부분 대가를 사이시옷을 넣어요.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 배지, 네. 배지 사이시옷 안 들어가거든요. 네. 써요. 제가 그거 사이시옷 안 들어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믿질 않나요. 끝까지 우겨서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들 많이 틀리죠. 그러면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사람들이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잘 알아뒀으면 좋겠다는 또 예쁜 우리말들 어떤 게 있을까요?
맨 처음이라는 뜻의 네. 꽃등이라는 말이 있어요. 꽃등이요. 정말 예쁘죠. 저는 그런 말들을 사전에서 발견하면 네. 막 가슴이 뛰거든요. 그런 말. 그리고 첫꽃음 이런 말도 있고 최근에 제가 또 찾아낸 게 마네킹 많이 쓰잖아요. 마네킹은 네네. 외래어로 그냥 자연스럽게 쓰는데 찾았어요. 꼭두사람. 네. 꼭두사람이요? 재미있네요. 네, 저는 그래서 마네킹 대신 꼭두사람이라는 말을 썼으면 좋겠고 또 뭐 계산할 때 카드 대신 현금도 쓰시죠. 네. 현금 한자어지만 맛돈, 순우리말 맛돈? 네. 아, 어. 맛돈. 기금 마련하죠. 예. 기금, 밑돈. 오. 저는 그래서 어느 단체에서 기금 마련할 때 기금 마련이 아니라 밑돈 마련 이런 걸 썼으면 좋겠다 이런 어.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 꽃밭 전주시청에서 예전에 시티 가든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아, 네. 영어 뭐 아시겠죠? 예. 제가 또 찾았죠. 이 말을 대신할 말이 뭐가 있을까? 자, 꽃밭 종류가 있는데 살핏 꽃밭이 있어요. 살핏 꽃밭은 담장 이런데 쭉 꽃 심어놓고 키가 큰 건 뒤로 심고 앞에 작은 꽃, 이 살핏 꽃밭. 그리고 마당에 잔디밭 같은데 작은 꽃들이 있으면 양탄자 꽃밭. 또 올림 꽃밭. 우리 무슨 행사할 때 가운데 네. 큰 꽃 심고 맞아요. 놓고 점점점 작아지는 예. 이런 거 올림 꽃밭 이런 말들도 있고. 아, 재밌네요. 그 워터 관련된 뭐도 하나 교정하셨다고 워터? 들었는데. 네. 제가 그걸 교정을 한 건 아니고 천마증길에 워터미러가 있어요. 네.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전주다운 교정을 하면서 워터미러가 있어서 도대체 왜 영어를 쓰는 거냐 이런 써놔요. 저는 영어 있으면 우리말로 쓰라고 교정만 하는 게 아니라 잔소리를 좀 써놨거든요. 그리고 김승수 시장님을 우연히 어떤 분 출판 기념회에서 만났는데 네.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시장님 영어 좀 쓰지 말고 우리말 좀 씁시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라면서 네. 세계적인 도시 전주를 만들려고 그러시느냐.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했죠. 워터미러. 그리고 시에서 썼던 게 무슨 행사였는데 핸드메이드 시티 위크, 팝업숍, 프로덕트 이런 말들. 그리고 워터미러, 워터 발음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걸 제가 웃으면서 그런 말 쓰지 말자고 했는데 시에서 고쳤어요. 거울못으로. 오. 거울 못. 예쁘죠? 예쁘네요. 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면 워터미러 뭐야 했다가 네. 거울못. 예쁘네. 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알아듣기도 쉽고요. 네. 그래서 그 영어 외래어 쓰는 대신 이렇게 순 우리말을 찾아서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이 대표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네. 우리말들을 많이 지금 듣고 있잖아요. 네. 그 순 우리말을 듣고 있는데 이렇게 가슴이 따뜻해지죠. 네,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사전에서 발견하면 멋진 남자를 보듯 우리 아나운서님을 만날 때 가슴이 설레듯 네, 가슴이 뛰어요. 정말 네. 좋아요. 그래서 사전에서 어쨌든 우리가 쓰지 않으면 죽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말들을 끄집어내서 좀 살려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아, 알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교정 활동도 하고 계시고 네. 누구에게 직원도 하고 계시고 조언도 하고 계셔서 별명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별명들이 있습니까? 별명은 매우는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아. 오타를 잘 찾아내서 매우는 네. 또 제가 길 가다가도 틀린 글자 광고지에 붙어 있으면 네. 제가 빨간 펜을 꺼내요. 아, 정말요? 네. 음식점, 식당에서도 메뉴판에 네. 틀린 글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공포 빨간 펜, 또뭐 문장계 저승사자. 어머나. 네, 너무 흔하죠. 아, 예. 그런 것들. 그리고 요즘은 제가 외래어 영어 쓰는 기관들에 제가 전화하거나 페이스북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말 보안관
보안관한테 딱 걸렸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죠. 네. 전 저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네. 어렸을 때 우리가 빨간 펜으로 무언가 쫙 그어주면 마음이 좀 아프잖아요. 네. 맞아요.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별명이 붙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댓글을 요즘에 SNS에 굉장히 많이 달잖아요. 아직도 네. 좀 주변에서 두려워하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길 가다 우연히 아는 네. 사람 만나면 선생님 우리말 잘 보고 있어요라고 해요. 네. 그럼 흔적을 남겨야지 그러면 띄어쓰기 틀릴까 봐서요. 어머나. 네. 아. 좋아요만 눌러주고 네. 댓글은 안 달죠. 아니면 걸리지 않게 이상처럼 네. 전부 붙여 쓴다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약간 좀 서운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댓글이 많아야 인기가 맞아요. 많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네. 그게 뭐 혼나는 건 아닌데요, 그렇죠? 네. 자신이 내가 배웠으니까 네. 앞으로는 이제 올바른 우리말을 사용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참 되는 건데. 근데 없어도 없는 게 전 사실 편하기도 해요. 틀리게 쓰면 그걸 또 고치고 싶어서 네. 근데 민망할까봐 안 하는데 계속 저걸 고쳐줘야 되는데 이렇게 그러면 또 카톡이나 메신저로 네. 알려주죠. 일하다가 바쁜데 그거 하려면 더 바쁘죠. 대표님, 그러면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굉장히 바쁘잖아요. 네. 그리고 뭔가 이제 그 다른 사람이 잘못된 말이나 글을 썼을 때 교정해주고 싶은 욕구가 굉장할 텐데 네. 한 번쯤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아, 그래, 저 사람이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 하면서 그것도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요, 바쁠 때는 다 네. 못하죠. 그래서 네. 제가 친한 사람들은 표시를 다 해서 메신저로 보내줘요. 근데 바쁠 때는 못하죠. 제가 페이스북 제 눈에 걸릴 때만. 한동안 바빠서 보내지 않았더니 전화가 왔어요. 정 선생 요즘 나 별로 안 틀리나 봐. 이렇게. 바빠서 안 하거든. 제가 이렇게. 근데 보면 아무튼 고쳐주고 싶은 욕구가 심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직업병이네요. 직업병일 수도 있고 사명감일 네.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직업병이라고 하는데 직업을 하기 전부터 저는 틀린 글자를 보면 견딜 수가 없어. 불편함. 그리고 잠잘 때도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네. 얘기하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저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이걸 잠들 때도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날 그 글을 또 봐요. 말을 해줄까 말까 해요. 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셨겠어요. 그렇게 그렇습니다. 말하기까지. 네. 그냥 안타까움 때문에 또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말 조례를 준비 중이라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우리말 조례는 제가 우연히 뉴스에서 충청도에서 도의원이 우리말 조례 발의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우리 전주도 전북도 이랬으면 좋겠다. 이거 썼어요. 그걸 전주시장님이 보시고 오. 네, 우리말 조례 지금 입법 예고 돼 있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를 그렇군요. 이제 또 그 위원으로 또 부르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고 했죠. 그야말로 뭐 정혜인 대표가 쏘아올린 공이네요. 그런가요? 네. 그 어찌 보면 당연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말을 올바르게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미리 반박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 신조어라든지 네. 합성어라든지 이런 말이 사실 잘못된 건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단어들은 이제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새롭게 생성되는 어떤 차원에서 보면 창의성이라는 부분에서 부각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신조어 특히 학생들이 많이 네. 쓰잖아요. 어른들도 쓰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아요. 네. 새롭게 네. 그리고 그런 말들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말 특강을 했는데 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른들이 사실 더 문제이고 요즘 외래어 쓰는 거, 외국어, 영어 쓰는 거 심각하잖아요. 그 말들은 계속 퍼지고 있고 점점 심해지거든요. 예. 쓰는 횟수가. 학생들이나 어른들이 쓰는 신조어는 유행어처럼 또 쓰다가 사라지고 그래서 저는 그거는 그렇게 심각하게 보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아까 네.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 우리말이 없으면 대체할 만한 우리말이 없으면 써도 되지만 있는데도 쓰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뭔가 있어 보이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 이유밖에 없어요, 사실. 네. 제가 어떤 곳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쓴 이유가 뭐냐, 멋있어 보여서 아니냐라고 물어봤더니 좀 폼나서라고 얘기를 하고 반성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반성을 네. 바로 즉각 반성을 합니까? 네, 제가 어떤 기관에서 영어를 썼는데 제가 페이스북에 올리고 전화를 했어요. 저는 올리고 전화하거든요. 왜 우리말을 두고 이런 말을 쓰는지. 네. 이게 외국인을 위한 행사냐고 묻기도 하고요. 그래서 혼을 내요. 그랬더니 고쳤어요. 다음 날 그래요? 우리말로 전부 고치셨어요. 네. 제가 또 칭찬을 해줬죠. 그래서 그럴 때 정말 뿌듯하고 혼자 해도 아 되는구나. 그래서 계속 지적질을 열심히 하는데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있어 보이는 거, 좀 멋지다고 생각하는 거죠. 요즘 셀러 모집 많이 보셨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두 군데에서나 셀러 모집 썼더라고요. 판매자 모집하면 돼요. 판매자보다 셀러가 왠지 멋있어 보이는 거죠. 또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하우스 어셔. 저 어렵네요. 뭔지 몰랐어요. 네. 검색을 했더니 공연장 안내원. 자, 안내원보다 공연장 안내원보다 하우스 어셔 뭔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대신 쓸 말을 최근에 찾았어요. 또 이렇게 찾으셨어요. 도우미라고 네. 보통 쓰잖아요. 네. 그런데 곁군, 곁군이요. 곁에서 도와준다는 뜻이 손도우리. 이게 한 단어예요. 손도우리. 이거 예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도우미 모집이 아니라 손도우리 모집. 어디선가 먼저 쓰는 단체가 있으면 제가 정말 선물을 해주고 싶어요. 대표님 생각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올바르게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예. 근데 진짜의 대표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좀 궁금해요. 우리가 우리말을 왜 제대로 써야 하는가?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우리말을 쓰는 거 당연한 거고 또 우리말 소통이잖아요. 네. 서로 같이 어떤 마침표 규정에 우리가 정해놓은 규정에 의해서 서로 소통이 잘 되고 올바르게 우리말을 지켜나가는 것.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거창한. 변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저 계획은 이제 제가 그동안 사전에서 우리말을 볼 때마다 순 우리말을 다 모아놓았거든요. 네네. 다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예쁜 말들을 책을 한 권 내는 것.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우리말을 예쁜 우리말을 찾아서 쓰면 좋겠다 이거 하고요. 또 맞춤법 띄어쓰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여기 교수님도 틀려요. 국어 선생님도 틀려요. 예외도 많아요. 기자님도 틀려요. 네. 방송 자막도 틀려요. 띄어쓰기 특히. 그래서 시중에 책은 많이 나와 있지만 네. 좀 더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그런 책을 하나 내는 것. 이것과 전주에서 정말 공공기관들이 영어를 쓰지 못하도록 계속 감시 활동 열심히 해서 우리말, 예쁜 우리말들을 사용하는 전주로 좀 유명해지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활동 열심히 하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네. 우리말에 대한 자부심도 물론 생기지만 네. 뭔가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슴이 따뜻해지는 또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드네요. 네. 예. 또 앞으로의 그런 활동도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돼요. 네. 앞으로 또 얼마나 이 한국적인 도시 전주로 네. 만들어지는데 또 대표님이 얼마나 큰 기여를 하실까
이런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말 지킴이로서 네. 많은 활동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